은퇴자를 위한 협회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연간 2조 원을 버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인데요. 2022년에 은퇴자 맞춤형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은퇴자들이 원하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50 플러스를 위한 협회 기관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 연간 보고서를 분석하고요. 또한 3,800만 회원에게 주는 멤버십 혜택,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운영 및 수익 모델, 나아가서 은퇴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의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자를 위한 기관은 미국 은퇴자협회인데 무려 회원수가 3,8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서머리하면서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100만 명 정도에게 음식을 제공을 했고 세금을 안내하고 각종 은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협회가 오랜 기간 동안 집중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보험이라든지 의약품을 할인하는 것,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 시니어 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은퇴자협회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수년간 미국 은퇴자협회와 교류를 한 경험이 있고요. 또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교사들을 중심으로 은퇴자 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거진이라는 것을 발행하면서 멤버십 피를 받는 거죠. 그래서 회원료를 받고 매거진을 제공을 하고 그럼 그 속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의약품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서비스로는 어떠한 퇴직하고 나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그것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먼저 핵심적인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나이 들어서 운전할 때 교육을 받게 되면은 운전자 보험을 할인한다든지 또는 그 다양한 그런 핵심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제휴라고 할 수 있는 제휴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꼽아 보니까 그 많은 제휴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것 10가지가 뭐냐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했고요. 이빨에 관련된 것, 귀에 관련된 것, 그리고 식음료, 그리고 구직에 대한 것, 렌터카를 빌리는 것, 또한 건강을 체크하는 것, 나아가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 눈에 관련된 것, 게임에 관련된 것이 탑 10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저도 그 해피포인트라고 약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 회원들에 대한 멤버십을 총괄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통신사 포인트를 가지고 베스킨라빈스에서 뭔가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한때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원들의 특성에 맞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주는 것, 그 핵심적인 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의 단연 탑은 어떤 항공사 마일리지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시니어들을 위한 그러면 탑 10, 그 혜택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아이템들이 어떻게 보면 시니어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은퇴자협회를 조금 더 발라보면요, 살펴보면은 그 재무 보고서를 통해 보면 순자산은 약 2.8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규모는 대략 그 유지하는 것 같고요. 연간 매출이 한 해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정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율 1,200원을 계산한 값입니다. 그 안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조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멤버십 회비,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이 되면 잡지를 받게 되는데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 수입이 전체 2조 원의 약 17%, 그다음에 제휴 수익이라고 해서 또한 앞에서 보여드린 혜택들을 기관을 연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인데 미국 은퇴자협회는 굉장히 지혜롭게 딱 하나의 보험사를 선정을 해서 그 보험사에게 모든 광고를 제공을 합니다. 그 수익을 포함한 것, 그래서 약 58%인데 제 기억으로는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단독으로 보험사 제휴에서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험사에서도 제휴 마케팅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모 기관의 은행의 순이익의 약 4분의 1은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순전히 보험사와의 제휴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러한 수익의 비중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것을 자리 잡고 있고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어떤 하나의 ARP가 공격을 받는 것은 마케팅의 수단이다. 보험사의 마케팅의 수단이다라는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전히 이쪽은 이슈거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잡지 광고인데요. 그 잡지 매거진을 3,800만 명에게 3,800만 부가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실리는 광고 홍보 이것만 해도 전체 2조 원의 약 8% 정도인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베네핏 가이드라고 해서 다양한 제휴 혜택을 주는데 여행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수익의 관점, 그러니까 이용자보다는 그 기관의 수익의 관점에서는 보험 상품 연계된 로열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보험사들이 초반과는 달리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물론 기관은 한두 개일 수 있지만 그 상품의 커버리지는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새롭게 뉴라고 붙은 그 상품이 있는데요. 신규 제휴 네트워크로 신탁 서비스가 됩니다. 부동산 신탁 서비스에 대해서 10%의 할인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기관은 트러스트 앤 윌이라는 회사인데요.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서비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이었을 때 유언장에 대한 것 또는 후견인에 대한 것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요금을 그 책정하게 되고 만약에 ARP 회원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은 할인 혜택을 받지만 동시에 그 할인료 플러스 알파로 그 AARP에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는 모든 제휴의 모델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신탁이 왜라는 질문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시니어 비즈니스의 블루오션은 아마 신탁 상품일 거다라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펫 비즈니스, 반려동물도 아마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전망을 했던 거라면 이것은 이제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고요. 정말 큰 블루오션은 신탁입니다. 근데 그 중에 왜 부동산 신탁이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자산 소유액을 구성을 보면은 물론 기준이 바뀌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고령자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물론 하나은행에서 발견한 그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의하면은 더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 비율이 약 60% 정도로 줄어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이 약 80% 정도 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요. 특히 상속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데 작년 기준으로 상속에 대한 분쟁 건수가 이혼 건수보다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속사를 보게 되더라도 상속의 분쟁 건수가 꼭 돈이 많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1,000만 원 이하도 상당히 많고 대부분은 1억 미만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모든 시니어들이 닥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탁이 연결되려면 유언장이 돼야 되는데 이 유언장 작성 의사를 보면요. 젊을수록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RP에서 국내 부동산 신탁을 새롭게 런칭하는 것은 이러한 큰 흐름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의 문제이지 곧 우리가 맞닥뜨릴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목할 것은 신탁이라는 것은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여야 되는데 그 중개 역할하는 것이 미국 은퇴자 협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려 3,8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연간 2조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큰 이 단체의 전략과 성공 노하우는 크게 핵심, 혜택, 수익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핵심이라고 하면은 매거진이라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하게 회비를 받는 것, 그리고 그 매거진 안에 광고를 탑재함으로써 그 비용을, 손실을 보전받는 것, 그리고 초기에 가장 은퇴자들, 특히 교사 퇴직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텍스에이드, 그러니까 세금, 즉 국세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을 어떻게 조언을 받을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리걸 에이드,
법률적인 조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요. 또 누구나 고령자가 되면 의약품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때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 그리고 누구나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과 연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할인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을 핵심을 여전히 지켜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있어서 시니어 중심의 혜택을 발굴하고 있는데 여행이라든지 신체 기능과 관련된 특히 이빨, 귀, 시각에 관련된 서비스를 혜택을 주는 것, 더 나아가서 필수제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들 수 있고요. 동시에 이 조직을 혜택도 주고 핵심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퍼블릭 릴레이션스 관련된 공공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서치 기능도 하고요. 어떠한 NGO로서 또는 그 정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로비스트로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자원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단체 봉사 활동을 연결하는 그 지부 조직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은 아주 핵심적인 매거진 회비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보험을 통한 수익, 더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신탁, 그 중에서도 더 코어에 가까운 부동산 신탁 이런 식으로 업체를 정리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들이라면 어떤 게 나에게 본질적인 혜택인지, 비영리 단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나아가서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것이 과연 시니어 집단에 대한 핵심 혜택이 되고 어떤 전략 방향이 될지에 대해서 단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것이나 궁금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